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통수학 1, 2 저희 정규반 소개를 하러 유튜브 촬영에 나서게 된 대치 미래탐구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딱 이렇게 공통수학 1, 2 저희 반 정규 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그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 영상을 종료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 반 정규입니다. 저희 반 정규는 공통수학 1, 2가 이제 전부 다 돌아가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화목토 반이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월수금 반입니다.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일단 미적분까지 딱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여름방학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2학기 그 시즌에 이제 미적분까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종료되고 나면 뭐하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과정인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2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나 우선 미적분까지 종료되는 시점은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2학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정규 커리에 대한 계획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는 공통수학 1, 2 두 반 모두 실력반으로 개강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되죠. 10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름 자체가 실력반이에요. 즉 1회독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영어도 많고 탐구 과목도 많고 해서 기억력이 사실 수학에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 개념과 유형을 점검하고 나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실력반이라는 타이틀답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죠.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인 자이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저만의 어떤 핵심 비법 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될 예정이라 모의고사 기반 문제풀이가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런 고민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실력 정석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두 개만 이루어지면 너무 어렵지 않나? 중간중간 비어 있거나 아니면 난 아직 놓쳐져 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자체 교재가 좀 있습니다. 공수 1 같은 경우는 281제고요. 공수 2 같은 경우는 222제입니다. 이게 방정식과 함수만 봤을 때 공수 1에 있는 방정식과 함수만 봤을 때는 198제, 도형의 방정식만 봤을 때는 122제예요. 즉 이게 뭔 소리냐?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자기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모두 다 알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클리닉을 하게 될 건데요. 그 클리닉을 하는 교재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즉 모의고사보다는 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초적인 문제를 깔아둔 게 아니라 최근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들의 기저가 되는 문제들을 깔아놨고 그 다음 281제, 222제 안에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담아놨으니까 요 책을 풀면서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풀이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활용될 책도 미리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반 커리를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2학기 기말고사인 것 같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2학년 기준으로 닮음, 와우, 1학년 기준으로 건널비와 부피 계산, 3학년들 원의 성질 삼각비, 통계 어렵거든요. 즉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때 점수가 조금 그렇죠, 낮아지게 돼요. 왜 낮아지게 되냐면 문제들의 유형도 너무 많고요. 이 유형들을 다 하나하나 알고 들어간다고 해도 막상 처음 보는 문제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실수까지 가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 같은 경우는 제가 뒷장에 보여드린 저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 같은 경우는요, 수업 전에는 저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클리닉을 수업 전에 미리 합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81제, 222제 같은 문제집을 바탕으로 클리닉을 좀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 때 정말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클리닉을 할 거고요. 수업 중간중간에는 상위권을 도약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줄 거고, 수업 후에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유형들 남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제가 분석하는지, 현미경 분석이라고는 적어두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취약점 보완 같은 경우는 저는 취약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계산 실력 부족이냐 아니면 이해 능력 부족이냐. 계산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먼저 좀 오죠. 그래서 281제를 쭉 푸는데 그 중에 한 10분, 20분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5분 아니면 10분, 진짜 맥스 10분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풉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그냥 말 그대로 계산이요. 그러니까 계산이 느려서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친구 꽤나 있습니다.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5분, 10분 동안만 될 때까지 계속 다다다다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에 대한 능력을 좀 키우고자 해요.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첫 번째 클리닉이고요. 두 번째 클리닉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아니면 실력 정서 같은 문제들은 절대 한 가지 유형만 문제에 걸어두지 않아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같이 걸어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파헤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나는 이 유형, A라는 유형, B라는 유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익힌 상태에서 A, B 복합적인 유형을 푸니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도 너무 좋은 선택지인 클리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사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한 번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 즉 저는 수업 전에는 전부 다 계산은 부족한 친구들은 계산을,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해 능력을, 요 두 가지 레벨을 끌어올려 준 후에 수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 안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형성이 되고, 그럼 자는 친구, 조는 친구 없이 수업을 100% 다 듣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심화 문제를 풉니다. 수업 중엔 심화 문제를 풀어서 상위권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근데 심화 문제를 풀 땐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입니다. 흐름을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론이 있느냐.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푼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면 풀이를 암기하게 됩니다. 딱 거기서 멈춰요. 그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조금만 바꿔서 문제 풀면 그대로 공식처럼 대입해서 문제 푸는, 풀이를 암기하는 거 좋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문제를 배우는데, 지금 내가 코앞에 펼쳐질 시험 때문에 암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문제라도 똑바로 이해해야 하는 게 바로 전 중학생인 것 같거든요. 기억력에 의존한 풀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건. 근데 중학교에선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판서 내용인데요. 접선 해방 정식, 이건 지금 미적분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미적분을 했어서 그 미적분에 대한 내용인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스텝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식 자체보단 한글로서 먼저 설명을 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의 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식을 적게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걸 말로써 구술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더 받게 되죠. 그렇다 보면 점점 문제 풀이를,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흐름만 이해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오기에 달문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하나 좀 들고 왔어요. 여러 가지 기본 성질들의 활용과 융합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문제에 갑자기 그냥 마법처럼 이런 걸 쓴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저 문제를 처음 보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첫 번째, 방법론을 들고 있고 그 방법론을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풀기에 개연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풀이가 아니라, 이미 나는 풀이를 3가지 정도 들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써보고 하나 써보고 하나 써본다. 그러다 보니 방법론이 적용하는 모습을 점점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푸는데 나 좀 실마리가 있구나, 개연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 풀인데요, 이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수업의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시간 내에는 문제풀이의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과정을 배우면서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외우는 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가서 뭐 시험에 코앞에 있을 때.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해를 위한 칠판에 글씨와 수식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전, 선생님 저는 그 정도 이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 전에 수업 전 클리닉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체 교재 클리닉을 통해서 레벨을 올려놓고 거기서 수업 시간에 이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론.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한들 나만의 방법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해만 하고 풀이를 이해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험장 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맞는 방법론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럼 그 방법론 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맞추시면 되겠죠. 마지막인데요. 현미경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거의 늘 매일 해요. 23년도부터 23, 24, 25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효과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과정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과정 자체는 되게 간단해서 여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자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마다 오답 유형을 좀 체크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이거 틀렸고 다음 주엔 이거 틀리고 틀렸고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 이해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오답 유형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 오답의 흐름을 좀 파악해 둡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학생이 스스로 말하지 못한 약점들이 그 사이사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썼던 저희 반 취약 유형 분석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마다 어떤 것들을 틀리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1주차, 2주차 내신 대비였으니까 2주로 가기 때문에 1주, 2주에서 주마다 틀린 유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틀린 유형이 3개로 계속 1주차, 2주차가 똑같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이걸 보완해야 된다는 거고, 틀린 유형이 없었는데 갑자기 2주차 때 생겼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갑자기 여기서 틀렸다는 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얘가 어렵다. 그렇다는 건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 유형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클리닉지를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즉 학생 본인의 그 실력이 딱 정확하게 보이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저는 항상 들고 있어서 그 학생들의 민낯을 몇몇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부족해, 너 이거 안 됐어, 너 이거 지금 큰일이야 라고 해서 그걸 고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노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유형 체크만 하면 돼요. 설령 제 수업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틀린 유형을 자기가 스스로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체크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유형들을 이렇게 틀리고 있구나. 그럼 뭘 보완해야 되지? 그 유형에 내가 뭘 헷갈리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제 수업의 큰 핵심은 그렇습니다.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수업 전에 클리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초를 다져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심화 유형을 저랑 같이 풀어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론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문제 이해 흐름도를 파악하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게 현재 나는 테스트를 봤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그거를 완벽히 굳히는 과정까지 해서 제 수업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 공통수투 월수금 공통수학 화목투인데요. 저희 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아까 제 첫 PPT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통수학 1, 2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뒤에 대수라든지 미적분을 넘어가서 굉장히 큰 곤란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많이 본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떤 문제집을 풀었다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꼼꼼히 문제를 들여다봤는가. 어려운 문제만 풀지 않고요. 저희 반은 수업 시간 30분 전에 클리닉 쉬운 문제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제발 암기하지 맙시다. 이해합시다. 중학교에서 고등 선행을 할 땐 100%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태윤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